오케이, 할만해. 한잔해. 네, 할만해 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쌤이 할 줄 아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알아야 하는 것만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미안하고요. 방학 동안에 특강도 있고 쌤이 책 만드는 것도 있는데다가 사고로 넘어지는 바람에 손을 한 2주 정도 가까이 거의 못 쓰다시피 해가지고 여러 내부 사정들에 의해서 좀 영상 제작도 늦어졌습니다. 미안하고요. 이제부터는 어쨌든 손이 건강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계약도 이제 하고 내신 대비 기간 들어가죠. 거의 지금 추석 때문에 9월달 들어가면서 9월 말에 내신 대비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또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원래는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기말고사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전체 챕터가 다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각 잡설 그만 끝내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평면좌표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2학기 첫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기하적으로 이제 방정식을 활용해서 도형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여기에서의 메인 포인트고,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거를 수학적으로 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보지 못하는 세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원상의 표면좌표부터 먼저 출발을 하지만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배제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좌표라고 얘기를 하면 뭐 똑같죠? 그냥 이제 X축, Y축 상에다가 2차원상의 좌표를 찍어 놓고 이제 거리를 구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평면좌표라고 하는 거는 카르테시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데카르트계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르네 데카르트죠. 여기가 이제 데카르트인데 이게 이제 데카르테시안이라고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냥 이제 좌표를 찍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배우는 건 이런 것들인 거죠.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거. 수학 하시는 분들 좀 특이점인데 반시계로 돌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뭐 간단한 거니까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가 공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원상에서 구할 때는 점을 어떻게 구하죠? 그냥 이제 별게 없어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그냥 수직선상에 놓고 두 점을 거리를 빼서 재는 거죠. 근데 2차원상에서는 기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X축과 Y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수직이 기준이냐 수평이 기준이냐라는 거를 잡기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타고라스를 동원을 해서 얘를 X축으로 수선을 내리고 Y축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발생되는 각각의 밑변과 이 높이의 길이를 활용해가지고 재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직선을 좀 가져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이쪽에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직각이 형성됐었을 때 X 좌표와 각각의 Y 좌표들을 빼서 제곱으로 합을 만들게 되면은 거리가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빗변의 거리가 이 빗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제곱이 결국에 밑변과 높이의 제곱의 총합이랑 같으니까요. 그죠? 단순한 형태예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원의 방정식에서도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니 해도 점과 기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y는 ax 플러스 b,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이자 직선이었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이 a가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배우죠. 그리고 여기 절편, y 절편이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제 배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나 사실은 이게 특정 점을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실 a의 x 빼기 0에다가 y 빼기 b의 꼴의 형태로 다시 정리해서 보면 얘가
y는 ax를 기준으로 한 그래프에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x축 방향으로는 이동한 게 없고요. y축 방향으로만 b만큼 이동한 게 반영된 식이 원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면 당연히 여기 지금 정의된 것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죠.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분모에는 x의 변화량을 쓰고요. 분자에는 y의 변화량을 쓰는 겁니다. 이거를 뭐 특정 교과서들에서는 뭐 증가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감소 함수에 대해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감소한다, 증가한다라고 하는 변화량의 값을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델타라 그래가지고 그 알파벳의 A, B, C, D 중에서 D의 그리스어가 델타거든요. 근데 이 델타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결국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x2와 x1은 결국 시작과 끝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뭐 끝에서부터 시작으로 뺐으면 끝에서부터 시작으로 빼면 되는 거죠. 그걸 x끼리 y끼리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한 게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표시할 때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요. 다 알겠어요. 이게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이건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면 이 y축과 x축에 대한 기울기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쌤이 확실하게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어차피 우리가 y는 mx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절편을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의 직선이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x축으로 표현되는 거는 y는 0이라 그래서 쌤이 이거 상수함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쵸? 이제 함수 단원에서 더 정확하게 언급이 돼야 되는 얘기인 거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함수 단원에서 언급이 될 건데 이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y가 0이 되면서 이게 곧 x축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는 기울기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다. 경사 가파르기가 없다. 그런 거죠. x의 변화에 상관없이 y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 값은 변화가 있는데 분자 값이 0이라서 그런 거죠. 요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을 무한대로 나누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0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y축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y축이라 그러면 이거는 x는 p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이걸 왜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이제 함수 단원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다시 배우게 돼요. 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게 왜 y는 상수함수라고 불리고 x는 방정식이라고 불리는지를 함수의 엄밀한 정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개념 자체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x가 하나의 값을 가지면서 y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뭐 쌤이 뭐 특정 연예인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면 대통령 한 명이 세계의 모든 여자들을 독차지하겠다.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여왕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독차지하겠다. 1처 다부제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불합리하다고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쪽의 경우에는 아니 x가 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y 값이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값이 픽스가 되어 있는데 아까 기울기가 0일 때는 x 값이 있는 상황에서 y 값이 0으로 픽스됐거든요. 근데 x의 경우에는 이게 분모가 0으로 픽스됐고 분자가 무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퉁쳐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엄밀하게는 무한대로 얘기하는 게 조금 불안정합니다.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좀 이제 극한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 대수적으로 해석계화적으로 좀 더 깊게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이걸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바닥 상태에서는 이렇게 평지에서는 기울기가 없죠. 그러면은 꼭대기 절벽 90도는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아요? 기울기가 없다의 반대는 뭘까요? 기울기가 무한대인 거죠. 왜 집합에서도 공집합 기호가 들어갔는데 전체 집합에서 U를 쓰잖아. 이 서로가 반대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수학적으로 뭐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걸 아예 배우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나중에 함수의 극한을 배울 쯤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더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컨셉인데, 자, 항등식을 활용한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정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3,4가 예를 들어져 있는데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3,4로 똑같이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주변을 지나가는,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하게 많이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쵸?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거를 대수적으로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선에선 y는 m 곱하기 x 빼기 3에 더하기 4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순서상 이제 y와 x가 같이 움직이는 이 이변수 방정식의 경우에는 변수가 두 개인 거죠. x하고 y가 x, y로 순서상으로 값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방정식에서 m을 상수라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라고 취급을 한다고 하면요. x하고 y를 상수 취급하면서 x에다가 3을 넣고 y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양변이 4는 4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m 값에 상관없이 그런 거죠. 왜? x가 3이 들어가면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결국에 m 곱하기 0 더하기 4는 4다. 이걸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은 0이죠. 그럼 이거는 m이 물론 우리가 지금 변수라고 가정을 했지만 m 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은 항상 참인 거예요. 절대 진리인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 값을 반영하는 m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울기가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직선으로 되는 애는 기울기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다가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선으로 갔다가 얘가 이렇게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가파르게 되는 아주 가파른 음의 기울기를 시작으로 점점점 음의 기울기가 줄어서 0으로 가는 거죠. 그랬다가 얘가 다시 양의 기울기로 커지다가 플러스 무한대에 도달하는 이런 형태를 값을 띠게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로 가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의 특이점은 뭐죠? 그냥 부호가 반대인 것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물론 우리가 정한 거예요. 음의 방향, 왜 양의 방향을 올라가는 걸로 잡았느냐? 산을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예가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왜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그치? 전자가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자가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음과 양이라는 개념을. 근데 전류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물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중력의 힘을 받아서 가지 물이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아래에서 위로 갑니까?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류라는 것이 currency라는 게 애초에 물의 흐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굳어진 거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파란불일 때는 건넌다, 빨간불일 때는 멈춰선다. 누가 그렇게 정의했어? 그거 뒤집어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굳어져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특이한 게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렇게 뭔가를 정해놓고 그 정해져 있는 절대 원칙에 따라서 빈틈없이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는 게 수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학이 때로는 인간들의 사회적인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서 법칙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그 순수성, 즉 절대 원칙과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오류가 없다는 것, 발레를 들을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끔 깨지는 경우도 생긴다. 네, 그것도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일예로 우리가 0을 자연수로 취급 안 하죠. 근데 독일에서는 0을 자연수로 취급해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수학의 법칙이 다르다고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의 성질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맛배기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특정 직선이 1사분면만 지나간다, 뭐 3사분면 지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 원칙만 가르쳐주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어떤 그 직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 그러면 무조건 일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게 되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부터의 개념부터를 제외하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함수의 입력값이 되는 x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만대부터 플러스 만대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은 한 번 생성됐으면 쭉 가는 거예요. 이쪽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은 어떻게 배치하더라도 100% 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를 가지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양의 기울기를 가지더라도 4, 4분면은 안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죠? 4, 4분면 안 지나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애는 1, 4분면, 1사분면과 3, 4분면은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의 기울기를 갖는 애가 지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짝수 영역의 4분면만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원점을 지나가면 되거든. 원점을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x절편과 y절편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x축에 어떤 있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면 얘가 2, 4분면에 있다 그래야 돼요? 3, 4분면에 있다 그래야 돼요?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확성을 위해서 x축과 y축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특히 원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개념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 직선의 방정식은 때로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완전히 안 지나가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홀수 4분면인 1, 3, 4분면은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다. 직선의 방정식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뒤집으면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녀석도 짝수는 무조건 다 지나가야 돼요. 그죠? 짝수 영역의 4분면은 무조건 지나갈 수 있는데 홀수 영역의 4분면은 안 지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써있는 게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애는 2, 4, 4분면만을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음의 기울기는 반대로 2, 4분면과 4, 4분면만을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1, 3, 4분면은 안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 요거 개념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이랑 4분면에 관련된 개념이 가장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 개념들이 잡혀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진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내신 대비해서 9번에서부터 15번 형태의 문제들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